참.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부동산 얘기 계속 나오면서 속도 조절할 거다. 네. 그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정말 그랬나 봐요. 서울시가 어제죠. 기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1년간 네. 재지정하는 결정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그랬고 이제 결국에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집값이 풀어준다고 하면 튀어오르고, 그러니까. 예, 뭐 말하면 튀어오르고. 실제 지금 문제가 1기 신도시들, 일산, 분당, 또 부천, 또 산본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가 많이 살아나요. 네.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 풀어준다고 하니까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으면은 당장 6월에 선거 치러야 되고 또 국회의원 선거 2년 있어야 되는데 집값도 오른다면은 이거는 치명타니까 부담이죠.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오늘 나온 뉴스는 서울시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역, 이게 쉽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이 집을 산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실거주 한 사람만 허가가 됩니다. 내가. 네네. 예. 근데 어떤 가령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압구정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뭐 성수동 일부라든가 뭐 목동이라든가 이런 곳인데 생각해 보세요. 압구정동은 거의 15억 넘죠. 실거주 해야 되죠. 갭 투자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돈 한 20억 있는 사람만 살 수가 있으니까 거래가 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지역에서. 네. 그래서 풀어줄까 했었는데 1년 더 재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도 많이 지금 오세훈 시장도 이제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서울시 집값이 또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안 되죠. 지금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들 결국 규제 완화 했지만 저는 꽤나 속도 조절이 오래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확 쉽게 못 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재건축 사업도 이슈인데 그 중에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불리는 둔촌 주공 아파트 이게 파행됐다고요. 네. 둔촌 주공 이야기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맞아요. 네. 그냥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뭐 하시었기 때문에 뭐 이걸 다루기도 그런데 규모가 근데 규모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하고 이게 좀 부동산 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게요. 내년에 서울시의 입주 물량, 네. 우리가 그걸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 입주 물량이 많아야 실은 공급이 많아서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텐데 그렇죠. 한 24,000 뭐 이 정도가 입주를 24,000. 하는데 네. 둔촌 주공이 내년 여름에 원래 입주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한 절반 정도 돼요. 13,000 뭐 이 정도인데 13,000, 14,000 가구는요. 미니 신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절반 이상이네요. 절반 그렇죠. 절반이니까 만에 하나 이게 차질을 빚게 되면 내년에 서울시 입주 물량이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건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말하는 공급 확대에서 치명타가 내년에 그렇죠. 나오는 건데 바로 이 둔촌 주공 아파트가 한 절반 정도 아파트를 짓다가 지금 멈춤이 그렇죠. 되는 이제 파행을 겪게 된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는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게 점점점 길어지고 네. 이게 더 안 풀리게 될 경우에는 네네. 소위 말하는 공급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새롭게 들어갈 분들, 그 조합원들이죠. 이분은 지금 전세 시장에 전세로. 있는데 그렇죠. 전세 대란. 이분이 더 눌러 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 임대차 3법이 이제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난 분들이 8월. 9월부터 쏟아지는데 네. 이분들 눌러 앉으면 와우. 이게 공급 축소가 되죠. 입주 물량 줄어들죠. 이게 원치 않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둔촌 주공 아파트의 이 파행 문제가 상당 부분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와 그러네요.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된 겁니다. 이게 뭐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뭐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공급 부족이면은 뭐 정부든 서울시도 나서고 싶을 텐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하여간 뭐 시작은 그 시공사들이 증액을 했고요. 5천억 더 달라고 한 네. 거고 조합원들은 못 준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공사 이제 멈추게 되고 있었는데 강동구청 뭐 서울시 나와서 좀 조율을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뭐 나름의 어떤 해법들을 풀겠죠. 근데 뭐이 뉴스를 갖고 오는 것은 뭐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 러블 이너 분들도 둔촌동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지만 항상 보면 그런 작은 트리거 하나가 돌고 돌아서 정말 큰 어떤 서울 집값이라는 걸 이제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주제도 오늘 언급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혹시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뭐
과거에 뭐 비슷한 사례 몇 번 파행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이런 사례 좀 있었잖아요. 네, 많이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 예,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네. 재건축 사업 재개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좀 풀어줘서 그럼 일반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조합원과 시공사의 화합을 뭐 꾀하자 뭐 이렇게도 보관이 나오는데 그건 또 영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놓고선 그걸 또 나중에 풀어주게 되면 또 선례가 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도 또 뭐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당분간 그 둔촌 주공 아파트의 문제가 그분들과 그쪽의 문제를와 벗어나서 이 전체 서울 매매 시장 또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간도 좀 남았고 갑자기 질문이 떠올라서 네. 어제 매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전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올라온 뉴스 중에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근데 그게 서울이에요. 네. 그 서울 아파트는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미계약률이 92%예요. 그러니까 다 청약이 됐는데도 10억 주고 내가 여기 왜 살아 하면서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북은 하락세인데 오히려 강남 4구는 상승했대요. 네. 소폭. 네.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양극화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 네. 뭐 연관된 얘기니까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미분양이 집값 하락세 완전 뭐 지표 중에 지표라면서요. 네, 신호탄이기도 네네네네. 하고요. 지금 서울에서도 심지어 미분양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거고요. 핵심 네. 중에 하나는 아마 대출 금리일 겁니다. 대출 금리가 너무 뭐 높아서. 주택담보대출 2%대라면 뭐 3, 4억을 쉽게 빌리겠지만 지금 4%대도 지금 넘어가는 상황. 또 고정금리를 받으려고 하면 신용 좋은 분들도 뭐 4%대 후반을 가야 되거든요. 5%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지고선 또 뛰어들기는 상당히 좀 힘든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미 강남이라든가 아까 토지거래 구역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전액 60억, 예, 전액 70억 이렇게 예, 사셨대요. 그건 전액 실탄입니다. 15억 넘으면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요. 예. 전세 끼고 살 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9억이 있는 분이 가서 샀던.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제 전형적인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보고 강남에 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게 다시 부동산이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느 나라건 그들만의 리그 구역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의 문제는 그들만의 구역이 튀어오르면 그게 이제 전이 되는 네. 예, 그게 문제였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전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들만의 리그는 가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좀 따로 놀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동산 집값이라는 게 늘 수요가 붙어줘야 되는데 좀 상당히 좀 힘든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믿었던 규제 완화도 지금 굉장히 속도 조절을 한다면 수요는 더 후반부로 가겠죠. 더 풀어줄 거 없어, 더 풀어줄 거 없어 이제 이런 상황이고 지금 1, 2년 한 2년, 3년 정도가 문제죠. 앞으로 2024년께부터는 3기 신도시 물량이 그렇죠. 대거 또 출해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까지 감안을 한다면 글쎄요 집이라는 게 뭐 살 집이야 모르겠지만은 투자적 관점에서는 3년 뒤, 4년 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슈들이 보여지는데 쉽게 뛰어들 또 그런 투자 수요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안정되고 있다는 뉴스는 좋은데 반대로 강남은 올라가고 있다니까 네. 이러면 또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네.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고 지금 거래량이 좀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택도 없는 거래량입니다. 예. 언제나 가격은 거래가 실릴 때 의미가 있죠. 지금 같은 집값 매매 거래량은 뭐 지금 뭐 그렇죠. 예. 그 절벽이죠. 59억짜리 하나 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분이 그 그렇죠. 어떤 그 집을 산 건데 그것이 전체 시장의 바로미터는 될 수가 없다. 없죠. 예. 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린 그 뉴스에도 거래 절벽인데 가끔씩 거래되는 게 하나 막 된 게 70억이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폭 상승한 거지 그게 네. 집값 상승의 맞습니다. 어떤 뭐 신호탄은 네.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밸런스님께서 주신 말씀이
좀 저는 네. 핵심인 것 같아요.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투기집이 없다고, 투기할 집이 없다고. 참 이런 마음이 좀 없어진다면 좀 서로가 다 편안하게 주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도 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주셨는데요. 네, 하고 항상 또, 예, 네. 또 알찬 하루님이 인구가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 네. 예, 이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이제 2011년, 12년 그때도 인구 감소론이 어. 집값 하방론자들의 그 1순위 테마였어요. 이제 아. 인구 줄어드니까 집값 든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뛰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 인구가 안 줄었고요. 아, 그래요? 인구는 작년부터 순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올해가 끝나게 되면 우리 내국인으로 5천만 명이 아, 그렇죠. 깨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 빼고 내국인 기준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4천만 명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뭐 들으면 계속 듣고 싶고 사실 더 질문하고 드리고 싶은데 또 다음 다음 주가 주를 있잖아요. 바꿔놔야 되니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철 네.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